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2의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밑줄근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측에 보시면 양제역 벽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명종 때 발생한 양제역 벽서 사건이에요. 즉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글이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더니 이게 문정왕후이고요. 문정왕후이고 임금께 올리세 했을 때 이 임금이 바로 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종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1번에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선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붕당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2번에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이게 맞는 답인데요. 대윤의 중심이었던 윤임은 바로 인종의 외숙이고요. 소윤의 중심이었던 윤원영은 명종의 외숙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왕실의 외척간이 되어 이 두 사람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번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 반정이죠. 1623년에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1624년에 이괄의 난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4번에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처음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것은요. 조선 성종 때예요. 5번에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김굉필 등이 처형을 당했다 했는데 요거 연산군 때 발생한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서 축조했다고 했으니까 이성은 수원 화성에 대한 것이에요. 기억번에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이 어디냐면 경운궁이에요. 이 경운궁이 뒤에 덕수궁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돼요. 기억은 일단 아니고요. 니은번에 포루나 공심돈 등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했는데 이 수원화성에 이 포루가 있는데 이 포루는요. 포를 쏠 수 있게 성벽을 돌출시킨 것이고요. 공심돈이라는 것은 성 안팎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막루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번 맞는 내용이에요. 디귿번에 당백전을 발행해서 건설 비용에 충당하였다.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에 소용되어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돈이 당백전이란 말이에요. 디귿 틀렸어요. 리을번에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활용했다.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 4번이네요. 28번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인데요. 가는요. 홍대용이라는 이 중상학파 실학자가 쓴 의산문답이라는 저서예요. 이 의산문답에서 잘 읽어보시면 지전설을 주장하게 돼요. 홍대용은 지전설을 통해서 지전설을 제기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조선이 탈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허생이 나와 있으니까 박지원의 허생전에 해당되어져요. 박지원 역시 중상학파에 속하는 실학자였어요. 이 홍대용과 박지원은 모두가 연행사의 일원으로서 청에 다녀와서 연행록을 남겼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번에 갑술 한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남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강화학파 형성 정제두라고 했었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정조 때예요. 5번에 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패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은요. 중농적 실학자였던 이익에 대한 설명이에요. 29번 밑줄근 식인데요.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 등이 놓인 책가를 그린 책가도라고 했어요. 이 책가도가 유행한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민화가 인기를 끌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조선 후기에 해당되어져요. 1, 2, 3, 4번이 모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번에 병란도는 고려 때 무역항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해당되지 않네요. 30번 밑줄근 이 사건인데요. 강화도 광성보 나와 있죠. 미군에 맞서서 어제한 장군의 분전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1871년에 발생한 신미양요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1866년에 병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 두 양요를 거쳐서 대원군은 이 외국 세력에 맞서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두 양요를 물리치고, 즉 신미양요가 끝난 이후에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가 정답인데요. 일단 홍경래나는 1811년이에요. 고종 주기는 1863년이고요. 고종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이후 10년간, 즉 73년까지는 대원군의 섭정이 있게 돼요. 제너럴 셔먼 사건 1866년이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1876이니까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밑줄근 개혁인데요. 황제로 즉위한 뒤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이라고 했으니까 대한제국 광무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한제국 1897년 그리고 1904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건양이라는 영어로 사용했던 것은 을미개혁 1895년이고요. 별기군 창설은 1881이고요. 관립의학교 설립은 1899년이에요. 그리고 광제원의 설립이 1900년이니까 3번이 바로 이 대한제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4번에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1883이고요. 한일관계 사례집을 편찬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인데요. 1894년 1월에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견디지 못한 고부 군민들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고부 밀란이에요. 1894년 1월에요. 정부에서 고부 밀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는데, 이 이용태라는 인물이요. 민심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이 여성들을 겁탈하는 사태까지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1894년도 3월에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봉기하게 됐던 것이에요.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 그리고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을 연이어 격파하게 되고요. 4월 말에는 전주성에 무혈 입성하게 돼요. 정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청나라에서 5월 5일에 아산에 이렇게 상륙하게 되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군도 5월 6일에 인천에 상륙하게 돼요.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우려를 한 나머지 조선 정부군과 5월 8일에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패정개혁안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정부에서는 니네도 이렇게 개혁안을 제출하니 우리도 자주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하겠다 해서 교정청을 설치하게 돼요. 이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청일 양군의 철병을 요구하게 되는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에 들어왔는데 쉽게 철군하겠어요?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하니까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전복준이 이끄는 남접과 손병이가 이끄는 북접이 연합해서 제2차 봉기를 일으키는 게 이게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제1차 동학농민봉기가 반봉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에는 5번에 남접과 북접의 연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연합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에 패퇴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 연말에 전봉주까지 체포되어지면서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됐던 것이에요. 여하튼 정답은 5번이고요. 13도 창의군은 1907년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핵심 63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33번 밑줄군 조약의 영역인데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했으니까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일본의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고요. 김홍집이 국내 조선 책략을 소개하였다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소개했던 것은 1880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1차 수신사는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김기수라는 인물이 파견되었어요. 3번에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보답으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해요. 1883년이에요. 일본 군함 운유호가 영동도를 공격함으로써 강화도 조약 체결의 계기를 만들게 돼요. 5번에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안문을 설치했다. 1880년이에요.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안문이라는 이 기구를 설치해서 개화정책을 총괄하게 돼요.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인데요. 쭉 보시면 태극서가 나와 있고요. 대성학교 나와 있죠. 즉 1907년에 비밀 결사로 조직되었던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 신민회는요, 1927년 신간회랑 꼭 구별해 두셔야 돼요. 1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었던 것은 1920년대예요. 그리고 이 주도했던 단체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곳이에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독립협회이고요. 3번에 파리 강화회에 의해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한청년단이에요. 1919년이요. 5번에 국문연구소 1907년인데요. 한글의 문자체계를 정리했다. 주시경 선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네요. 35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유경공원의 교사로 조선에 왔다 했으니까 이 분은요 호머 헐버트 경이에요. 헐버트요. 선교사요. 1번에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 메가타 1905년이고요. 이 헐버트 경이 한글로 된 세계 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3인 필지를 집필했어요. 2번이 답이네요.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사람은 메리 스크랜튼이고요. 4번에 친일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던 사람은 전명훈과 장인환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명훈이 쏜 총은 불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티븐스를 사살했던 인물은 장인환이었어요. 5번에 논설 단연보국체라고 했는데 어떤 논설이냐면 황성신문에 단연보국체, 단연이니까 담배를 끊는 거죠. 담배를 끊어서 그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논설을 써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36번 가단체 활동인데요. 쭉 보시면요. 10년 전 가가 주관한 관민공동회라는 표현 나와 있죠.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1904년에 보안회 활동이고요. 2번에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 정답이에요. 3번에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드 운동의 전개는 동아일보에서 30년대 초반 31년에서 34년 사이에 추진했던 이 농촌 계몽운동이 바로 분화로드 운동의 동아일보요. 4번에 구미위원회 설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5번에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발표한 단체는요. 1898년에 찬양회라는 단체였어요. 37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가를 보시면 정우회가 있어요. 정우회가 선언서를 발표했으니까 정우회 선언이에요. 192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1926년 정우회 선언은 1927년에 신간의 창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27년이고요. 이렇게 창립된 신간회가 처음으로 전체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전체 대회에서의 그 의제가 해소 문제예요. 신간회를 해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전체 대회에서 의제로 올라왔던 것이니까 이게 1931년도 바로 신간회 해소 대회였다. 그러니까 26년에서 3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1번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29년에 있었으니까 딱 들어맞죠?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조직은 1912년에 있었고요.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20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919년이고요. 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5번에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1938년의 일이니까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맞는 내용이 1번이 정답이겠죠. 38번 밑줄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 박용만이라는 사람 나와있죠. 대조선 국민군단을 하와이에서 조직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막바로 나오네요. 39번 가나 인물이 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보시면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있었다가 했으니까 이분은 양세봉 선생이에요. 양세봉이고 나는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이라고 했으니까 지청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공통점은요. 1930년대 초반, 즉 32년에서 33년 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양세봉 선생은 밀정에 의해서 사망하셨고요. 지청천 장군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취임하기도 하셨어요. 일단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게 되고 지청천 장군은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중국의 호로새끼 아니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게 되니까 3번이 막바로 답으로 나오겠네요. 1번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던 인물은 김원봉이고요. 1932년도에요.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던 인물은 박상진이에요.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 정치를 지향했다고 했었죠. 1915년에서 18년까지 활동이 있었어요. 3번 정답이라고 했고요. 4번에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라는 군사 부대를 조직하였다 했는데 이 북로 군정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자진 장군이죠. 청산리 대첩 때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5번에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0번 밑줄근 시기인데요. 중일전쟁 이후 1937년이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되어져요. 치안유지법을 공포했다 1925년도니까 문화통치 시기이고요.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서 18년이니까 무단통치 시기, 헌병경찰 제도도 역시 무단통치 시기예요. 4번에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 1944년이니까 이때가 민족말살 통치 시기이고요. 5번에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던 것은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1911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41번 가정부라고 했는데요. 충칭에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던 것은 1946년 10월에 해방된 이후에요.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했는데 이거 1911년의 일이고요. 이 경학사가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민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3번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것은 의열단이에요. 의열단장인 김원봉이 바로 이 신채호 선생한테 부탁해서 신채호 선생이 1923년 1월에 조선혁명선언을 이렇게 써뒀다고 했었죠. 이거를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삼게 됐던 것이에요. 한글맞춤법 통일한 1933년도에요. 조선어학회죠. 5번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삼균주의는 바로 조소왕이죠. 조소왕이라는 인물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를 강조하고 나서요. 1941년도의 상황이에요. 42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제주도에서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48년 4월 3일 날 발생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유신헌법은 72년도니까요. 이건 48년도라고 했었잖아요. 시기가 안 맞아요. 이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다.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어졌던 것이고요. 3번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2000년 1월에 바로 이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0년 1월에 이렇게 제정되었어요. 4번에 4.13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이고요. 5번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이 있었던 거. 신안공사의 활동은 46년 3월부터 해서 2년간이에요. 48년 3월까지요. 이렇게 정답 그래서 3번이 돼야 되겠죠. 43번 가전쟁 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은요. 가전쟁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 6.25 전쟁에 해당되어져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핵심 이론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 시위가 발생했던 것은 1964년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반대하는 시위였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에치슨 선언은요. 50년 1월 그러니까 6.25가 50년 6월 25일이었으니까 6.25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정한다라는 이런 선언을 발표해요. 대한민국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즉 6.25 전쟁의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에치슨 선언이에요. 브라운 각서는 1966년이죠. 바로 이 베트남 파병에 관한 각서예요. 부마 민주항쟁은 79년 10월에 발생했던 것이고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고요.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을 하게 돼요. 44번 밑줄근 개헌안인데요.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됐다. 우리 헌정사상 내각 책임제를 실시했던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니까요. 3차 개헌에 해당되어지고요. 허정과도정부에서 그러니까 1960년 4.19 의거 이후 6월 15일에 허정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이렇게 실시하게 됐던 것이에요. 허정과도정부 여기 있네요. 일본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했는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은 48년 9월이고요. 활동은 10월부터 있게 돼요. 그렇지만 1년도 채 못했죠. 바로 48년 10월부터 49년 8월까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대한 활동이 있었어요.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어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던 것은요. 47년 9월의 일이고요.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게 내가 책임제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니까요. 1958년 1월이고요. 조봉암 선생이 역시 구속되고 난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5번에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천신만고 끝에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에 제정됐고요. 그리고 50년 3월에 이렇게 공포가 되었어요. 반쪽짜리 농지개혁법이다라는 얘기가 농민들 사이에 파다했네요. 45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요. 포항제철소 착공이 70년이죠. 제1차 석유파동으로 멈춰섰다는 73년 제1차 석유파동, 78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에요. 백억부 수출 달성 77년 모두가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것이에요. 최저임금법 제정했다. 전두환 86년도의 일이고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권이죠. 93년도의 일이에요.
한칠레 FTA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라고 했으니까 한칠레 FTA 체결은요 노무현 정권 때 2004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 즉 민노총의 결성은 창립은요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것이에요. 95년도 상황이네요. 5번에 정부의 도시정책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인데요. 이 광주 대단지 이 사건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성남시에 해당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주민들을 마구 제대로 된 계획적으로 이주시킨 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빈민가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무슨 쓰레기 매립장에 모아놓듯이 마구마구 실어 날라서 여기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이들이 정부의 이런 도시정책,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됐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일이에요. 71년도 8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46번 가민주화 운동인데요. 계엄군 나와 있고요.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윤상원과 그리고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나와 있죠. 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때고요. 경무대로 향하다. 경무대는 지금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 경무대라고 했으니까 벌써 이거 이승만 정권 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19 의거이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도 1월에 있었는데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바로 87년도 6월 민주항쟁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4번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했다. 이게 바로 전두환 때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죠. 3.1 민주구국선언 76년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주장한다. 3.1 민주구국선언 일명 명동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47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 가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했으니까 김대중 정권이죠. 2000년에 김대중 정권이고 14 남북 정상선언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것이에요. 2007년. 그러니까 이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체결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72년도 상황이고요. 얘는 7.4 남북공동성명이니까 70년도 7월이겠지만 얘는 11월에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어져.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이 노무현 정권 때니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합의한 건 김대중 때예요. 2000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착공해서 완공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2003년, 2004년이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91년도 노태우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전두환 때예요. 85년도 상황이네요. 정답 3번이에요. 48번 가문화유산인데요. 보시면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했으니까 이게 바로 조선왕조 의궤예요. 조선왕조의 의궤. 조선왕조 의궤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왕실에서 행사 준비와 시행 과정 그리고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조선왕조 의궤예요. 기억번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됐다. 요거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된 역사서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모두가 조선왕조실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디귿번에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있었고요. 보관하기 위한 즉 보관용이라 할 수 있는 이 분상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의궤는 어람용과 분상용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인양요 당시에
일부가 프랑스군에게 약탈되었다. 이거 맞는 내용이니까 디귿, 리을 바로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49에서 50인데요.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정했다 했으니까 신라 하대 이 독서 상품을 통해서 실력으로 관리를 채용하겠다 했으니까 진골 귀족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거예요. 원성이 자자했다 신라 하대 원성왕 이렇게 외웠죠. 나는 고려 광종 때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기역 이제도라는 것은 바로 과거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의 조광조는요. 조광조가 이렇게 주장한 이 제도는 바로 현량과 제도라는 것이 일종의 인재를 추천하자라는 현량과 제도이고요. 라에 보시면 의정부 및 각부 판인관을 임명할 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정부 관제를요. 일본식 내각 관제로 개편하자라는 2차 가보개혁이에요. 1895년 4월에 있었던 의정부 관제를 일본식 내각 관제로 개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명칭이요. 관리들의 명칭이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이렇게 있다가 개편 일본식 내각제로 개편되면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49번 가래를 활용한 탐구 활동인데요. 가는요. 독소 상품과라고 했잖아요. 최승로의 신무 28조는 조선 성종 때 있었던 것이니까 틀렸어요. 니은번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과거제도 일종의 광종의 왕권 강화체가 관련이 있으니까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중종 때 조광조니까 살인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하면 니은 디귿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정답이네요. 리을번에 보시면 임술 농민 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3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철종 때 해당 사항 없는 것이에요. 50번에 보시면 기역니은 과거제와 현량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잡으면요. 기역 고려시대 때 과거제이잖아요. 2번에 지공고와 시험관과 이 합격자 사이에 자주와 문생관계가 형성되었다. 2번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은 제술과 명경과 작가 승가로 구성되었던 것은 얘는 이 고려의 과거제니까 기억을 고쳐야 되겠죠. 1번에 역분전이 제정되었다. 역분전은 토지제도예요. 고려 태조 왕건 때 제정된 토지제도의 공신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시, 향시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얘는요. 기역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조선의 과거예요. 조선 과거. 조선시대에 봤던 조선의 과거제에 대한 설명이다. 5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지금 2번이 정답으로 채택되어야 하겠죠.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